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강의는 수능 영어 특강 파트 1의 5번째 강의입니다. 2021학년도 35번 글의 흐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간접쓰기로 분류됩니다. 간접쓰기라는 개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이런 학습 방법 안내라는 책자에 간접쓰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교육부도 수능시험을 치른 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 간접쓰기 문항으로 글의 흐름,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단 요약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서 이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수능영어 특강의 그 중에서 특히 파트 1의 2021학년도 수능영어 문제 분석과 독해 방법은 제가 강의계획 안내라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계획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제법 긴 문단이죠. 여기 1번에서부터 5번째까지 선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단은 4개의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Unity, Order, Coherence, Complete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순서와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서로 연결 관계를 보아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문단이라는 개념입니다. 문단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관련된 여러 문장들로 전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topic sentence가 중요합니다. 문단은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앞부분에 topic sentence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각각 supporting sentence는 body, 그 다음에 concluding sentence는 conclusion section에 나오게 됩니다. topic sentence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센텐스입니다. 왜냐하면 문단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 이걸 좀 더 좁혀 말하면 전체적인 요약을 topic sentence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검토했던 32번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첫 번째 문장이 topic sentence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topic sentence가 앞에 나오는 건 아니고 33번의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여기 부분이 바로 topic sentence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35번의 문제는 유머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보는 이런 책에서 나온 걸로 바로 이 문단, 그 중에서도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커스로부터 시작해서 8개의 문장을 우리 이제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기 shared event와 이걸 같이 설명해주는 once를 이렇게 따로 놓으면 이 안은 바로 이것을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절이 되고 이 앞부분은 이와 같은 구조를 이룹니다. 특히 이 부분 by ing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by는 이와 같이 he was hit by a car처럼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바로 수동형이 이루어지는 때 사용되는데 그 외에도 여기 볼 때는 어카가 되어 있지만 여기 어가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수단, 교통수단 내지 갖가지 방법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바로 by means of issuing과 같은 ing이 이런 표현으로도 되지만 이와 같이 by로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있고 수동형도 있습니다. 여기 수능 관련 예문에서도 by ing이 나와 있죠. 여기에는 a means of가 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ing을 부정할 때는 앞쪽에 not을 붙입니다. 그런데 수동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being과 concerned 사이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이 being concerned 앞에 이와 같이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낱말들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EBS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승으로 단합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이 여기서 워커스들은 보통 근로자, 노동자로 해석하지만 이 구문에서 직원들로 해석했는데 이거는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웃음이 이렇게 직장에서 중요하다는 거. 이거 유명한 이 포브스지에서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 노동인구 시장의 85%가 일터에서 집중력이 좀 낮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왜냐하면 바로 상사와 직원들 사이의 상하관계의 신뢰관계가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유머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볼 수 있습니다. 유머와 리더십.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유머 감각을 키워둬야 됩니다. 여기 좋은 책이 있습니다. 유머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하는 책이죠. 특히 직장에서 성공과 행복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학생들과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도 이 유머에 대한 감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일반적인 요약본이 되는 topic sentence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문장 속에 worker, unite, 그 다음에 웃음 나와 있죠.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서로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2번에 봤던 것처럼 이 배아겔의 두 번째 법칙은 앞쪽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또 그리고 덜 중요한 거 뒤쪽에는 새로운 정보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될까요? 이걸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문장을 보죠. 이 문장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졌고 관계대명사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해석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 여기에 있는 것을 EBS 교재에 보니까 유머는 어쩌면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간직되는 통합 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또 여기에 제대로 이해되는 자, 이거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EBS 교재하고 또 두 개의 번역기에 돌린 결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유머에 대해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분열될 수 있는 사건을 분열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서 또 그저 재미있는 사건, 단지 웃기는 사건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재구성한다, 재구성한다, 재구성한다는 똑같죠? 여러분, 재구성한다 금방 이해가 됩니까? 이 재구성한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리프레임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개의 사전에 찾아보니까 다시 구성하다. 이걸 재구성으로 본 겁니다. 재구성은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한 번 구성했는데 또 다시 구성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이 리프레임의 의미를 우리 사전이 아니라 영국 콜린스 사전에 찾아보면 이와 같이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change가 나옵니다. divisive는 여기 나와 있는 divisive는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이걸 합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어쩌면 직원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사건들을 그저 그냥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냥이 좀 더 난지도 모르겠어요. 표준 국어대사전을 보면 그저를 해석할 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나왔죠. 그냥이라는 건 더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하니까 그냥이 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을 웃기는 것들로 바꿔준다. 제가 여기 표시했던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꼭 분열시킬 수 있는 웃기는 이와 같은 것들은 동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분열시킨지 누구를 웃기는 건지 꼭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이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ich AI 부분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간직되는 통합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제대로 이해되는 또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통합하는 데 종속적인 관점들로 간주되는 또 조직 구성원이 보유한 가치를 통합하는 데 따르는 관점에서 뜻이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which는 이것을 가리키니까 이걸 이벤트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놨습니다. 이 ER을 그대로 놔둬보면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능동태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때 주어가 여기 이벤트가 이 뒤로 가니까 주어가 필요한데 주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Organization members. 우리 이렇게 생략해 봅니다. 직원들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푸시 나와 있고 목적어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다 연결해 줍니다. 형용사에 연결할 수 있을까? 보통 여기와 같이 명사 또는 여기서 같이 절 또는 여기 같이 동명사 또 as와 같은 구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ey are all seen as disposable 형용사 나와 있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put A as B가 되죠. 이때 put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인터넷 사전에 봤습니다. 타동사만 해도 15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사는 내버려 두더라도. 자, put은 보통 우리가 뭐뭇을 뭐뭐에 놓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put 테이블 크로스를 테이블 위에 놓다 여러분 되죠? 그런데 이 지문에 보게 되면 put more generally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전을 좀 찾아봅시다. 두 개의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다 여기다가 나오고 여기서는 평가하다가 거의 비슷하죠. 한자말로 한 거예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은 그 사건들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제 여러분들 해석이 쉽죠. 푸시 이와 같이 본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이거죠. in perspective. 여기 수거가 나 있습니다. 올바른 또는 전체적인 이걸 합치면 올바른 전체적인 관점인데 우리는 조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고려하는 올바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해석이 되는데 뭐뭐에 도움이 되는 것. 여기에 to unifying values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unifying이 여기처럼 어와 theme 사이에 있다면 분사로 해석을 하고 통합해주는 가치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은 두 가지로 분사로 해석할 건가 또는 동명사로 해석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 또 해석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통합가치 이건 도대체 제가 이게 무엇을 가지고 해석한 건지 분사인지 동명사인지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 두 개는 동명사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1번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를 줍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이 때로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죠. 왜? 사람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직장의 직원들이 다수의 직원들이 있으면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held by야 구성원에 의해 간직되는 가지고 있는 보유한 이런 뜻이 있죠. 이거 사전에 또 두 개를 찾아보니까 가지다, 지니다, 신념 등을 자, 그럼 이와 같이 간단하게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합하는데 이제 해석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해석했듯이 분열시킬 수 있는 앞에 직원들을 또 직원들을 웃기는 이 웃기는 것들이라는 게 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래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전체에 대한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웃음이란 건 일터에서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또 그리고 긴장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시 공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웃고 친구들을 또 웃겨주고 서로 웃고 그러면서 우리 긴장도 풀고 스트레스도 날려봅시다. 자, 이제 1번, 2번 문장을 번역했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토픽 중에 어떤 게 좋은가? 2번 문장을 갖다 대입해 보니까 이와 같이 Humor unite workers. 유머는 직원들을 단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유머는 우리가 좋고 즐겁고 이런 걸로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도 단합시켜주는구나.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아요. 유머 유나이트 나와 있죠? 직장에서. 그런데 이번 수능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유나이트 외에 디바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 디바이드 되는 것은 바로 다음 문단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앞에 나왔다면 되려 여러분들에게 큰 혼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여기 단어의 뜻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우선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의 핵심 가치들의 기반을 둔 단결을 강화해 줍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 이게 뭘까요? 바로 제가 우리나라의 모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경영 철학의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쭉 나오고 있죠. 바로 이것이 Key Organizational Values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 문장에 세 번째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통해서 토픽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번째 문장에서는 더 강화시켜주고 그것도 조직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강화시켜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죠. 네 번째 문장 1번입니다. 이 문장 긴데 이와 같이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접속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보면 dumpster fire, 대형 쓰레기 수납기, 마치 기계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통들이 있습니다. 이 통, 쓰레기통들이죠.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넣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불이 난 이런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형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자, 한 팀이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가. 그런데 이 스토리가 does not see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did not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하고 시제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제를 다룰 때 이와 같이 두 개가 다른 동사를 써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드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자, but 이하를 보면 동사가 두 개 나와 있죠? 그런데 두 개가 타동사인데 여기는 목적어가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이렇게 The reactions of workers to the story.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 worker를 관계대명사에서 생략되고 PP형의 분사로서 얘를 꾸며주는 게 됩니다. 그럼 본 동사는 spark가 되고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죠. 그리고 이 부사절은 여기 수동태가 있고 여기에 by 이하가 나옵니다. 여기 특히 motivated라는 이 말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동기를 부여하다. 여기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이것도 모 회사의 경영 철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정, 투명한, 그 다음에 상호 존중도 있지만 안전 나오죠. 왜? 여기는 배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림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전체를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이 안전을 지키라고 당부를 받은 여기 직원들, 이 직원들을 수식해 주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선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토픽에 대한 개념 다 나와 있죠. 웃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팀들,
또 multiple parties, 이거 workers를 가리키죠. 이게 같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합쳐졌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두 번째 선지는 since와 and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보면 1번처럼 여기 주절이 나오고 나머지를 since 이하에 한꺼번에 묶는 방식과 또 since를 주절에만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를 따로 떨어뜨려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아마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t 뒤에는 되어, 그 다음에 여기 not 뒤에는 see the humor in them,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and에 대한 해석입니다. and는 우리가 보통 그리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and가 대조적인 경우, 즉 but나 ye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있죠. 매우 조심했으나 그러나 실패 나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 구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그것들 속에 있는 유머를 이해하려면 당신은 거기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비구성원들, 즉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아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서 and를 때로는 그런데, 그러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글들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각종 여러분 전공 서적들을 읽고 또 저널들을 읽고 그러다 보면 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벗에 해당하는 이런 구문에도 and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상업 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요소, 유머 나와 있기는 하지만 상업 광고들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직원들을 단합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린 그런 것으로서 답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이 되죠. 유머, bond, organization, member, 여기 다 나와 있죠. 우리가 갖고 다니는 topic,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심지어 요구될 수도, 즉 필수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자격, 이렇게 나타내죠. 비공식적인 신분증명, 배지를 신분증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다 완전하게 토픽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4번을 볼 때 여기에는 접속사 연결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특강에서, 제 특강에서 that is와 for example, on the other and thus, therefore와 연관해주는 연결어들을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 8개의 문장, 이 세 번째 것이 글의 흐름에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문장들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은 앞쪽과 for example로, 왜? 원팀의 경우가 나오니까. 또 여기에는 유머가 일종의 소속감을 나타내니까 in addition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와 같이 기능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문장은 in short로 이와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머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런 소속감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글들이 여기 나오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들이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여기에서 여섯 번째 문장은 그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왜? 커머셜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문제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 중요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 topic sentence를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topic sentence를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길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 아래 부분이 있고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reframe, change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divisive, 이 구분에 맞게 이렇게 하고 그저 이걸 그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석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change를 하면 바꿔준다. 아주 쉽죠? 자, which의 부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in perspective도 있고 as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동태보다 능동태로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해석한 것들이 이와 같이 바꿔주고 또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오늘 읽은 것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우리 사회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사회도 굉장히 유머가 부족합니다. 오늘 읽은 글에서 workers 대신에 student로 전부 다 바꿔봅니다. school student라든지 student 그 다음에 class로 바꾸고 또 school student라고 studentship과 같이 이렇게 바꿔보면 이 전체의 글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꼭 와닿는 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key organizational values를 key educational value 대신에 precept라고 바꾸면 좋습니다. 이 단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원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려서 태어날 때 기형의 얼굴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처 그리고 귀 이쪽의 귀는 거의 남아있지도 않은 이런 아이가 처음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굉장히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입시 이런 기간이라도 이런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아이가 처음 등교했을 때 여기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 선생님이 칠판에 썼죠. Mr. Brown's September Precept. 이 precept라는 건 교훈, 급훈, 가르침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클래스룸에서도 정말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교실에서도.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가지 방법, 유머를 교실, 우리 수업에 드리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메말랐죠.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각종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실에서부터도 유머를 도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왕따의 문제, 학교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 좋은 글을 읽고 여기서 배운 거를 워커스를 갖다 스튜던트로 바꾸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글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재밌게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저희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비교적 간단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벌써 저한테 5번째 강의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쓰기에서 흐름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토픽 센텐스라는 여러분들의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 카드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나오는 이 글의 흐름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바로 토픽 센텐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문제는 완전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글의 흐름 뭘로 해결하느냐? 어떤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바로 여러분들은 토픽이라는 카드를 가지면 이 문제는 언제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를 마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분석했던 4개의 지문도 있죠. 그것도 또다시 여러분 반복해보고, 유머도 물론 좋습니다. 유머가 여러분의 긴장이나 또는 스트레스를 날려주는데,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방법 중에 유머 외에도 5개의, 오늘까지 포함해서 5개의 문제의 영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스트레스 많이 날라가고, 또 여러분 듣기, 이런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 어렵게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꾸려는 그런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소중하게 키워나갑시다. 자, 여러분, 다음 강의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또 만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